자, 정인신문부터 해주십시오. 예. 예,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국회 증감법 제4조의 2 위반으로 해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원회 결의로 할 수 있으니까 위원회 결의로 유철한 위원장에 대한 징계 등의 결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증인신문 맨 늦게 하고요. 우리 보훈부 장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완도 대신리 신우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윤덕유 선생 당시 15세. 그래서 국어와 일본어 강연을 했는데 뒤에서 야, 너보고 너 이것 좀 해 했던 성인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가 포상을 받았는데 15살이 뭘 알아 이렇게 해가지고 못 받으셨어요. 근데 1919년에 만세운동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1919년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만 16세였습니다. 16세는 되고 15세는 안 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성년자 통계 보니까 연도별 미포상 연령대 보면 지금 19세에서 28세, 9세에서 18세가 너무 많습니다. 1374명, 1259명. 미성년자 독립운동가들은 미성년자답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장님께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 여러분, 실장님, 하람이라는 말 아세요? 하람은 이슬람의 금지의식을 말하는데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기입니다. 예. 이 사진 뭐냐? 대구 이슬람 사원 앞에 주민들이 갖다 놓은 돼지 머리예요. 이거는 혐오 도장을 넘어선 행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도 5년째 그 대구 북부청인가요? 위법한 공사중지 명령과 같은 갈등 조정 실패. 그냥 냅뒀어요. 갈등이 그냥 일어나게. 그러다 보니까 UN 인종차별위원회에서 올 6월 달에 정부 주도의 효과적인 조정 절차 포함해서 대구 모스크 건립 지연 해결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내년 5월 달까지 대한민국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책임이 국무조정실에 있어요. 사회위험 갈등 관리 국무조정실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인종, 종교, 이주민에 대한 차별, 혐오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사례 5년째 방치되는 예. 하람 가장 대표적인 돼지머리 갖다가 모스크 건립지 앞에다 갖다 놓는 거 이거 이대로 방치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반드시 이 문제 내년 5월까지 유엔 인종차별 철폐위원회에 조정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빠르게 조정하세요.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자체에서 지금 절차가 진행 중인 걸 알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증인신문 하겠습니다. 최정식 사장님, CNMP, 이게 콜마너인 것 같아요. 예, 콜마너 사장님이시죠? 지난 국감에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CNMP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분 100% 가지고 있는 회사죠? 네,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 걸면 회사가 콜마너 앱에 이렇게 뜨게 되고, 대리기사들이 콜마너 앱에서 이 기사를, 이 선택을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점유율 80%입니다. 대리기사들. 압도적인 점유율. 나머지 20%는 로지소프트, 이거는 SK에서 하는 거죠. 제일 먼저 저희들이 10월 20일 저녁부터 지난 국감 끝나고 나서 대리기사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 600여 명 이상이 3, 4일 만에 설문에 응해 주셨는데, 자, 콜마너 1, 2, 3 어플리케이션이 3개란 말이에요. 하나만 해도 되는데 15,000원씩 각각 내고 3개를 돌려야 돼. 동일 목적인데 왜 이렇게 1, 2, 3를 유지를 따로 해야 되느냐. 과거 지역별로 운영하던 게 남아있어서 업체들이 원해서 앱 3개 깔게 해서 수수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리기사분들은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다 이거. 동일한 앱을 3개씩 까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93.1%가 생각을 하세요. 두 번째 PPT 보면, 자, 콜 우선 배정이라고 하는 올인원 안심 서비스가 있고요. 콜마너에서는 케어 플러스, 이건 보험인가요? 유료 배차권인가요? 사장님. 유료 배차권은 아니고요. 도착지 선호 도착지 설정과 보험과 이동수단 편의 저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왜 이 케어 플러스를 깔지 않으면
3초에서 5초 정도죠. 먼저 콜이 안 떠요. 유료 배차권이지 이게 어떻게 보험입니까? 보험은 부가고 그런 기능이 일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이거 케어 플러스 안 쓰면 콜이 안 떠요. 다른 기사들에 대비해서 콜이 늦게 떠요. 그럼 이게 보험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이걸 깔겠습니까? 이것도 따로 돈 내야 돼. 15,000원에서 25,000원. 콜만호 1, 2, 3뿐만 아니라. 자, 세 번째 보실게요. 이게 뭐냐 하면 콜만호 앱은 백그라운드에서도 위치를 항상 허용으로, 즉 앱 사용할 때만 위치 추적 활성화 허용이냐? 아니면 항상 허용이냐? 항상 허용으로 안 하면 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대리기사의 위치가 100% 노출되는 겁니다. 100%. 근데 이 정보를 심지어 카카오 모빌리티나 보험사와도 공유하게 돼 있어요. 이거 개인정보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자, 콜만호 1, 2, 3 분할 앱 통합하고, 통합한다고 해서 또 앱 비용 올리고, 또 이러실 계획이 있는지, 통합할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케어 플러스, 이거 변경하거나 폐지할 생각이 있으신지, 위치정보 수집 정책 및 기사 개인보호 정책 개선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제가 확인한 결과 콜만호 같은 앱, 동일한 앱 운영하는 로지소프트에서는 의원실 주재하에 이거 바꾸겠다.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 그러면서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리기사 노조들과 중재하는 자리에 로지소프트는 적극적으로 나오겠다고 하셨거든요. 콜만호에서도 이 중재 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오실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말씀 끝나면 제가 5초밖에 안 나. 우리 말씀 답변 듣고 대리기사 노조위원장님께서 그 답변에 대한 말씀까지. 어쨌든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저 CMF도 있고요. 세 가지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위치 정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리운전 기사의 위치 정보는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있지는 않고요. 실제 대리운전 기사가 출근했을 때부터 콜 수행 완료 시까지만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치 정보 수집은 실제 콜 수행 전에 해당 기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고객이 그 출발지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기사에게 콜 배정 때문에 저희가 수집하고 있습니다. 해당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기사분들께도 안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그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이제 과중 부담 말씀 주셨는데, 프로그램 사용료 부분은 저희는 B2B 프로그램사입니다. 대리운전 업체와 계약하고 대리운전 업체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모집은 자, 간략하게 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사용자에 대한 피해 부분은 업체들의 요청으로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 대리운전 업체들과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가 서비스 상품인 이제 케어 플러스 지적 주셨는데요. 저희의 취지는 당초 사용자들의 여러 가지 이용 편의 때문에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실제 케어 플러스 가입자에게 콜 배선 우선권이 있다라는 것은 선호 도착지 설정으로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는 케어 플러스 가입자에게 케어 플러스 가입자에게 우선 배차하는 로직은 없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되는 부분들을 저희 또 공감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선할 부분들을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 시간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참고인 오신 분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프로그램 중복 사용에 아니, 대한 문제. 그만하세요. 저쪽에 우리 이창배 참고인 잠깐만. 예, 이해관계자들의 참석 자리에 저희도 참석하겠습니다. 자, 이창배 참고인 답변하실 게 있으면 답변하세요. 네,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 숫자는 28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콜만호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런 불공정 구조 속에서 대리기사들은 굉장히 지금 노동권과 생계를 이제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사측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현장에 있는 대리기사들은 그 프로그램이 3개로 쪼개진 아까 그 설문에서 보셨겠지만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고 있고 하나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절대로 그 현장에서 대리기사들이 원하거나 한 상황은 아닌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수료가 20%나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우리 대리기사들은 10%로 인하해도 충분히 사측의 이윤이 충분히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수료를 10%로 인하하고 그리고 분할한 앱을 통합하고 그리고 공정해야 할 배차권을 돈을 주고 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공정해야 할 배차권은 그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콜 배정을 프로그램상 순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을 하려면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 앱 설치 과정에서 항상 허용을 선택하지 않으면 앱 설치가 전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조금 그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 정보 인권과 관련해서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무리하시고요. 네. 예, 마무리하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두 분 들어가십시오.